무려 49만 명에 달합니다. 이것을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매일 1342곳, 시간당으로 따지면 56개의 매장이 매일같이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때 불야성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의 밤을 지탱하던 유흥업소와 주점들의 몰락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서울 강남역 별번 출구, 뒤편이나 홍대 상상마당 앞 밤 10시가 넘어도 대낮처럼 밝고 사람들로 북적여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던 그 거리들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2025년 지금 그곳엔 믿기 힘들 정도로 기이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네, 불황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탄광 속에서 카나리아가 죽었다는 신호입니다. 광부들이 유독가스를 감지하기 위해 탄광의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가듯 실물 경제에서 유흥산업과 밤의 경제는 대중의 지갑 사정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잘려나가는 것이 바로 밤에 쓰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1,300여 개의 술집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매일 밤 서울 어딘가에서 최소 3개 이상의 술집이 영구적으로 간판을 내리고 있다는 통계는 이 침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잠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의 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이 이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단 5년 만에 무너뜨린 걸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거대한 축 하나가 부러진 걸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대한민국 직장 문화의 가장 강력한 기둥이었던 회식 문화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회식은 선택이 아닌 업무의 연장이었습니다. 1차 삼겹살에 소주, 2차 맥주집, 3차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이 강압적이고 계급적인 문화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밤 문화를 유지하던 가장 확실한 매출 보증 수표였습니다. 전체 유흥업소 매출의 30.40%, 특히 평일 저녁 매출의 거의 전부가 바로 이 법인 카드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조용한 퇴사 열풍은 한국에서 조용한 회식으로 진화했습니다. 맡은 업무만 마치면 쿨하게 퇴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었고 회식은 이제 저녁이 아닌 점심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녁 회식을 한다는 응답자는 과거에 비해 42%나 급감했습니다. 주점 주인들에게 점심 매출은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며 저녁 매출은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여기에 MZ세대가 조직의 주류가 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하 직원에게 술 한잔하자는 권유는 자칫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결국 2000 세대에게 퇴근 후의 시간은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4시간의 자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펀플레이션입니다. 즐거움을 뜻하는 fun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이 현상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서울 강남의 고깃집 메뉴판을 보신 적 있나요? 소주 한 병에 6,000원, 맥주 한 병에 7,000원을 받는 곳이 수두룩하며 심지어 8,000원인 곳도 등장했습니다. 삼겹살 1인분 가격은 이미 2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친구 2명이 만나 삼겹살 3인분에 술 몇 잔만 곁들여도 1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과거 호기롭게 오늘 내가 쏜다라고 외치던 그 말은 이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인천 축세대의 머릿속에서는 냉정한 가성비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생맥주 한 잔에 7,000원, 하지만 편의점에 가면 5,000원에 도시락 하나를 살 수 있고 커피까지 3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끝나는 순간 술집으로 향하던 발길은 자연스럽게 편의점이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들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가 모두 폭등한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팔아도 적자이고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끊기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형편은 더욱 절박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는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바로 유흥비와 같은 사치제입니다. 이제 퇴근 후 술 한 잔은 스트레스 해소제가 아니라 다음 달 카드 명세서를 걱정하게 만드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900일의 훈련은 우리의 본능마저 바꿔놓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강제로 밤 9시 10시에 귀가해야 했던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뇌는 밤에 집에 머무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학습했습니다. 집은 이제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거실을 영화관으로, 배달 앱이 주방을 미슐랭 식당으로, 유튜브가 침실을 헬스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굳이 씻고 옷을 차려입고 비싼 교통비를 들여 시끄러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타인이 즐겁게 노는 모습에서 소외될까봐 불안해하던 포모 증후군은 이제 약속이 취소되기를 바라고 실제로 취소되었을 때 환호하는 조모, 즉 소외되는 즐거움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는 기성세대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소비하는 공포스러운 신세대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을 촌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MZ세대의 반란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성수동이나 여의도의 팝업 스토어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고 1.2배속으로 유튜브를 보며 정보를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이들에게 의미 없이 건배사를 반복하고 탬버린을 흔드는 2차 회식과 노래방은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라 시간 테러이자 참을 수 없는 비효율일 뿐입니다. 술잔 대신 운동화를 선택한 이들은 한강공원에서 러닝크루와 함께 땀을 흘리며 오운완 인증샷을 남기는 것을 쿨한 밤의 정의로 삼습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상자째 부어라 마셔라 하는 문화 대신 한 잔에 2만 원이 넘는 위스키바나 감성적인 칵테일 바를 찾아가 경험과 스토리를 구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비참하게 몰락한 것은 바로 노래방입니다. 2010년만 해도 전국에 2만 8천 개가 넘던 노래방은 이제 젊은 층에게 아재들의 퀴퀴하고 오래된 놀이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에어팟을 꽂고 유튜브 뮤직을 듣거나 틱톡 챌린지 영상을 찍으면 그만이지 굳이 좁은 방에 갇혀 냄새나는 마이크를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유흥업소 사장님들은 여전히 90년대식 인테리어와 메뉴로 아이폰 7을 쓰는 사람들에게 삐삐를 팔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밤은 그렇게 고요해지고 있으며 그 정막 속에서 새로운 산업과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몰락의 끝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더 거대하고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의 소멸이 가져온 진짜 공포는 단순히 술집이 문을 닫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으며 이는 심판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 잔액은 6,034만 원, 연체액은 673만 원에 달합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나고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한 채 야반도주하듯 가게를 접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50대와 60대에 접어든 이들에게 폐업은 단순한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뿌리째 뽑히는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이 비극의 이면에는 부동산과 금리라는 거대한 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상권의 임대료는 팬데믹 이후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이니 수익 구조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3개월만 임대료를 밀려도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은 증발합니다. 임대료를 내기 위해 다시 빚을 내고 결국 더 큰 빚을 안고 쫓겨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잃을 게 없지만 세입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는 자영업계의 잔혹한 격언은
2025년 현재 가장 뼈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지방으로 돌려보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는 이제 뉴스 속의 활자가 아니라 밤거리에서 목격되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전남 목포, 전북 군산, 경북 포항과 같은 중소도시의 유흥가는 이미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한때 노동자들의 땀방울을 식혀주던 술집 거리는 이제 빈 점포들만 덩그러니 남았고 가끔 켜져 있는 가게조차 손님 한 명 없이 적막하기만 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도시에서 밤 문화는 존재할 이유를 잃었습니다. 50대 이상만 남은 지역 상권에서 술집과 노래방은 더 이상 소비되지 않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현상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에서도 발생합니다. 강원도 강릉이나 속초의 주말은 여전히 차들로 북적이지만 상인들은 웃지 못합니다. 바로 체리피커, 관광객의 급증 때문입니다. 이들은 풍경과 분위기라는 체리만 빼먹고 지역 경제에는 단 한 푼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샷만 찍은 뒤 해가 지기 무섭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숙박비와 유흥비를 아끼기 위해 당일치기 여행을 선호하는 무지출 챌린지가 여행의 새로운 표준이 된 것입니다. 2019년 1인당 평균 15만 원이었던 당일 관광 소비액은 2025년 8만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 구조의 재앙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밤 문화의 핵심 소비층인 2030 인구는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남은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은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2025년, 사람이 없는데 상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유흥 산업의 또 다른 축이었던 60 세대마저 건강과 노후 준비를 이유로 술잔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와 싸우며 건강을 챙기는 노년층이 늘어날수록 유흥업계의 고객층은 양쪽에서 증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년 전 일본이 걸어갔던 그 길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품 경제가 붕괴한 뒤 일본의 밤거리를 누비던 택시들이 사라지고 고급 요정들이 문을 닫았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제 축소 사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에 만족하며 돈과 성공, 연애와 유흥에 욕심내지 않는 일본의 사토리 세대가 지금 한국의 2003북 세대와 겹쳐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고성장, 과잉소비, 집단주의의 시대에서 저성장, 수축균형, 초개인주의의 시대로 강제로 이주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90년대식 영업 방식과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언젠가 경기가 풀리면 예전 같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은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밤의 소멸은 단순히 술집이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영업 생태계 전체가 붕괴하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입니다. 밤이 죽으면 새벽 손님을 태우던 택시기사가 파산하고 해장국집이 문을 닫으며 숙취 해소제를 팔던 편의점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곧 여러분의 동네 치킨집, 카페, 심지어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가까지 덮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밝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거창한 호매식과 요란한 노래방 문화가 사라진 자리에 각자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 가치를 찾는 새로운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인 동시에 필연적인 진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한국 경제의 진면목, 그 처절한 진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대한민국 유흥산업과 밤의 소멸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께 막연한 공포가 아닌 차가운 현실을 직시할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술집을 넘어 편의점, 프랜차이즈, 그리고 부동산까지 번져가는 거대한 경제적 뇌관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한국 경제의 숨겨진 진실을 계속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